코로나19로 한 달간 늦춰진 경자년 하한거 정진이 내일부터 전국의 서원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는 하한거를 앞두고 내린 법어를 통해 수행 대중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서로가 연결된 존재임을 자각하는 불교계 환경운동의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화합을 발언하는 법석이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마련됩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사찰 두각으로 꼽히는 고창 선운사의 만세루가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의 보호를 받는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선운사 만세루의 전통 불교 문화로서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문화유산 실태와 주민들의 생활 등을 전문가들에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스님들이 여름철 석 달 동안 일체 외부 출입을 끊고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경자년 하한거 정진이 내일 시작돼 석 달 동안 전국의 선원에서 진행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는 불기 2564년 하한거를 앞두고 내린 법어를 통해 대중이 모여 사마구순 동안 산문을 폐쇄하고 모든 반연을 끊고 불철주야 정진에만 몰두하는 건 끝없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거나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화두는 벌써 10만 8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다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음이라고 경책했습니다. 올해 하한거는 음력 4월 15일인 지난달 7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윤달 4월 15일, 양력 6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서로가 연결된 존재임을 자각하는 불교계 환경운동의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는 사람뿐 아니라 자연과의 접촉에서 언제든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새삼 일깨워줬습니다. 사람이 영향을 미친 환경이 언제든 사람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잡아먹어서 생겼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야생동물을 잡아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하고의 접촉이 잦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연 생태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이 손 씻기 같은 위생 노력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이게 유일한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대기 환경 등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멈추었고 사람들이 멈췄을 때 깨끗한 하늘과 신선한 공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환경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70명 정도만 참여하는 소규모로 녹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환경의 날 주제를 녹색 전환으로 정하고 저탄소 순환 경제의 실현과 산업사회에서 생태사회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녹색 전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서로가 연결된 존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자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이타에
부처님 가르침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당당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그 전환에 물꼬를 트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처님의 연기법을 바탕으로 한 불교 환경운동의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화합을 발언하는 법석이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마련됩니다. 합천 해인사는 현충일인 내일과 모레 경내 일원에서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제와 추모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해인사 수륙대제는 7일 오후 1시 비로탑전 앞마당 특설 무대에서 열리며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국군뿐만 아니라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 남북한 민간인들까지 모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게 됩니다. 추모음악회는 내일 저녁 7시 해인사 경내 보경당 앞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며 내일과 모레 경내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사진전과 소원지 작성, 사찰 음식 체험, 삐에로 마임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보물은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그 가치가 매우 큰 문화재를 말하는데요. 현존하는 가장 큰 사찰 루각으로 꼽히는 고창 선운사의 만세루가 그런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국가의 보호를 받는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선운사 만세루의 전통 불교 문화로서의 가치와 우수성,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고창 선운사 천왕문을 지나면 마주하는 첫 번째 누각, 바로 만세루입니다. 조선 후기 사찰 누각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이 만세루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선운사 만세루를 고창 선운사 만세루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65호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문화재청에서 선운사 만세루가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 불교계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환영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문화재청은 만세루에 대해 사찰 누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정면 9칸이라는 점과 누각을 불전의 연장 공간으로 꾸미려는 조선 후기 사찰 공간의 변화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연 그대로 휘어진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사용함으로써 당시 목재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한 지혜가 돋보이는 창의적이고 예술성이 뛰어난 수작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선운사하고 인연이 있어서 가끔씩 기도하러 오는데 오늘 또 도반들이랑 같이 기도하러 왔는데 만세루가 또 보물이 되었다네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더 기뻐서 너무 좋습니다. 선운사 만세루는 광해군 때인 1620년 2층 누각으로 지어졌지만 불에 타 없어져 영조 때인 1752년 단층으로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최근에는 다목적 강당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다도 체험장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선운사는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만세루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여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세루는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세루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존하고 아껴야 할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보물로 지정된 만세루를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신도 조직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를 엽니다. 중앙신도회는 제26대 이기흥 회장의 임기가 오는 9월 30일로 끝남에 따라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회칙과 규정에 의거해 본회 27대 회장을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중앙신도회장을 뽑는 선거는 오는 25일 오후 3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북한의 문화재와 불교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과 복원 사업은 남북 불교 문화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문화유산 실태와 주민들의 생활 등을 전문가들에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2년 전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순풍을 타던 남북 관계는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또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든 남북 관계 속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와 교류 협력 활성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민간 교류의 핵심 주체 가운데 하나인 불교계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과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눔이 하나 되기는 사단법인 문화살림과 함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북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를 열고 개성 영통사 보건불사 등 지난 20년간 남북 불교 문화 교류의 성과와 과제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천태종단이 생각하는 애국 불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말보다는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중생이 함께 숨쉬고 나와 상호작용하는 그 누구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한 국토인 겁니다. 남북 불교교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개성 영통사는 고려 전기 현종 때 창건된 왕실 사찰로 대각국사 의천이 출가해 천태종을 개창한 곳입니다. 16세기 무렵 화재로 소실돼 오랜 기간 폐사지로 남아있던 것을 지난 1998년 북한 당국이 발굴을 시작했고 2002년부터는 천태종과 함께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건설을 주도하고 남한이 기와와 단청재료 등 40억 원 상당을 지원하면서 18,000평이 넘는 부지에 모두 29개 정각이 복원됐고 과거 대차례 웅장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1998년부터 북한이 발굴 작업하고 그리고 개보수를 시작한다고 해서 2002년 11월부터는 대한불교 천태종과 함께 이 보수 복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 29개 정각을 모두 복원을 하게 됐어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좌가 북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남북 문화유산을 민족 공동의 소중한 유산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정부가 각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제안 워크숍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의 가치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국민 제안 워크숍 현장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시기 해외에 무단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21개국에 19만 3천여 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 43%에 해당하는 8만여 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유산의 가치 활용과 보존 방안을 주제로 국민 제안 워크숍을 열고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낸 가운데 문화재 강탈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가 불법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구라 컬렉션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거는 개인의 그 소장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라고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불법 문화재에 대한 반환 원칙을 마련한 유네스코 협약 등이 유명무실해지면서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새로운 국제협약을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들어왔지만 소유권 분쟁에 휩싸인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좌상의 처리 방향도 관심입니다. 일본이 고려 때 훔쳐간 약탈 문화재라는 주장과 우리 도굴꾼이 도둑질해온 작물이라는 시각이 엇갈리면서 반환 논쟁에 휘말린 지도 벌써 8년째. 오는 9일 소유권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탈되거나 어떤 이유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현재는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빛나고
전문가들은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법 등 관련 법 제정과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워크숍에서 나온 혁신 제안들을 정부 혁신 국민 포럼 등의 심의를 거쳐 정책 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정책화하는 것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고 문화유산 회복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일, 문화의 자긍심을 지키고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제주 대각사주지 관종 스님이 태고복지재단 미타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연화원,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 등 제주 지역 7개 단체 630만 원 상당의 쌀 33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스님은 지난해 10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암세포가 간에 전이되는 등 투병 중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자비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스님도 원을 세워서 이렇게 수행을 한 날까지는 정말 이웃에 어려운 곳에 이렇게 공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힘들지만은 하고 있습니다. 관종 스님은 매달 해병대 제9여단의 군장병들에게도 쌀을 기부하는 등 군포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울산 동대산 청룡암이 대웅보전 중창불사를 회항했습니다. 울산 북구 매곡동 청룡암은 경내에서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보전 중창불사 회항식을 갖고 아미타불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청룡암 주지 종선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모든 질병과 병고가 속히 소멸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단에 향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양구, 바로 향로인데요. 다양한 모양의 향로를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향으로 일상의 행복을 되찾길 염원하는 마음이 한데 모인 현장, 부산 BBS 황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 장유계곡에 위치한 은암문화재단 독립선원입니다. 사찰 안에 위치한 은암갤러리에는 120여 개의 오색 찬란한 향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일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향로는 갤러리를 찾는 불자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김영호 작가는 중국 복건성과 울산 언양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 작가의 작품은 100% 순금을 사용한 금채를 입힌 것이 특징이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을 한 35년, 37년 해왔는데 그 도자기 하면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제가 해온 거를 조금씩 색다르게 변화를 주면서 작품을 만들어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개최된 전시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이 부처님의 법향으로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행복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게 청정한 자연 환경도 잘 유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독림선언 은암갤러리에는 작품이 있어도 전시를 못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무료로 갤러리를 대여해주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천태종의 서울 동부권 중심 도량인 삼용사가 지역사회에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발언하는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천태종 서울 삼용사는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과 함께 지역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주지 충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진리를 외면한 이기적 삶으로 코로나19를 초래했다며 새로운 희망의 불현을 밝히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가 세계 문명사의 전환을 가져오는 첫 단추를 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훈련 깊은 이 국토에 다시 오시는 부처님을 감사와 환희 등불을 들고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룡사는 이와 함께 대형 장엄 등에 불을 밝히고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불자 시민들과 함께 행렬을 하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충남 태안 신진도에 있는 오래된 가옥 벽지에서 조선 후기 수군의 명단이 적혀있는 군적부가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충남 태안의 옛 수군 주둔지인 안흥진성 인근 신진도의 오래된 집 벽지에서 군적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대학 학보사가 이달부터 추진하는 대학가 불법 복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문체부는 기존 단소기주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대학생 관점에서 창작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학가의 자율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6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저자와의 대화 강연을 박물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이어짐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집합 강연 대신 비대면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인간이 저지른 무차별적인 살상과 잘못된 식습관, 환경 파괴 행위 때문에 빚어졌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